두 번째 뉴스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토스증권이 올해 3분기 누적 기준 해외 주식 수수료 수익에서 전통 강자로 알려져 있는 미래에셋증권을 꺾고 1위로 올라섰습니다. 하지만 전산장애, 재무구조 취약성 등 리스크가 동시에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주하 기자 리포트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토스증권이 해외 주식 수수료 1위에 올랐지만 전산 장애와 재무구조 취약성, 고위험 마케팅 논란이 이어지며 내실 리스크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빠른 외형 성장에 비해 통제 체계가 뒤처졌다는 평가입니다. 9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토스증권의 3분기 누적 해외 주식 수수료는 3,052억 원으로 미래에셋증권을 제치고 처음 1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국내 주식 수수료는 219억 원, 해외 실적의 7% 수준에 그쳐 수익 구조 편중이 두드러집니다. 재무 구조도 불안 요인입니다. 부채 비율은 91%, 예수 부채는 분기마다 수천억에서 수조 원 규모로 급변합니다. 누적 결손금도 1,271억 원에 달합니다. 이에 대해 토스증권은 예수 부채는 고객 거래에 따라 자연스럽게 변동되는 구조이며 규제 비율을 모두 준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산장애는 2020년 이후 42건, 올해 상반기도 7건이 발생했습니다. 미국 주식 주문 지연과 체결 오류가 반복되며 투자자 불편이 이어졌습니다. 최근엔 엔비디아 5% 오르면 옵션 214% 상승 문구가 노출되며 고위험 상품 마케팅 논란도 있었습니다. 토스증권은 당국 심의는 아니며 고객 피드백에 따라 출시를 연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외형보다 내부 통제와 전산 안정성 강화가 우선이라고 지적합니다. 뉴스토마토 김주아입니다. 예,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자본시장 정책부 뉴스토마토 김주하 기자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토스증권이면은 요즘에 젊은 분들이 20, 30대들이 여기에서 주식을 많이 거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이 시장에서 좀 입지를 넓혀 나간 거죠. 네, 맞습니다. 예. 토스증권 같은 경우에는요, 출범한 지 5년밖에 되지 않은 신생 회사인데요. 사실 MZ세대가 가장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는 대표 모바일 증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해외 주식 부분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 3분기 기준 해외 주식 수수료가 3,052억 원으로 업계 1위였던 미래에셋증권을 처음으로 넘어섰습니다. 기존 대형사들이 10년 넘게 구축해왔던 그 영역을 토스증권은 짧은 기간의 앱 사용성 그리고 낮은 진입 장벽을 앞세워서 빠르게 파고든 결과입니다. 업계에서는 이제 토스증권은 신생 회사라고 부르기 어려울 만큼 상위권 사업자 반열에 올랐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즉 해외 브로커리지 시장에서는 이미 대형사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까지 올라왔다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예. 올해 3분기 기준 해외 주식 수수료가 1위에 올랐다. 그렇다면 이제 성장세가 굉장히 두드러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동시에 좀 부정적인 평가도 이어지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성과는 분명히 인상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균형 잡힌 성장이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해외 수수료는 3천억 원대인데 국내 수수료는 219억 원으로 해외 수수료의 약 7% 수준이 못 미치는 그런 수준에 있습니다. 전체 수수료의 70에서 85%가 해외 브로커리지 영역에서 발생하다 보니까 하나의 영역에서 지나치게 의존적인 구조다라는 해석도 나오는데요. 해외 시장이 흔들리면 실적도 흔들리고 또 신뢰도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외형 성장 속도는 굉장히 빠르지만 수익 구조와 사업 포트폴리오는 아직 초기 단계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또 양적 성장과 질적 성장의 괴리 문제를 가장 큰 숙제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개인 사용자 비중이 많은 증권사라고 들었는데 전산장애 문제 얘기가 나오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토스증권에서 가장 큰 비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전산의 안정성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금감원의 자료를 보면요. 2020년 이후 전산장애가 총 42건, 올해 상반기에도 7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특히 미국 주식 주문 지연이나 체결 오류 같은 핵심 기능에서 장애가
반복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토스증권처럼 개인 투자자 비중이 높은 곳에서는 이런 사고가 곧바로 투자자 불만과 또 신뢰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업계에서는 고객 수는 급증을 했는데 시스템 체력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전산 인프라 안정화가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전산 장애가 계속해서 늘고 있는데 이 전산 인프라 안정화라고 하셨는데 기자님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인프라 안정화라고 하면요. 지금 토스증권에서 계속해서 지금 오류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체결 알림 서비스나 뭐 이런 오류 같은 것들이 계속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또 증권가 안에서도 최근에 이런 오류, 해킹 문제들이 굉장히 예. 위험하기 때문에 상당히 시급한 문제다라고 평가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보안이라든지 그 데이터 센터 뭐 구축이라든지 뭐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또 토스증권에서는 올해 데이터 센터 같은 그 인프라의 좀 구축에 좀 투자를 늘리겠다라고 해서 1,000억 원 상당의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또 업계에서는 사실상 이미 나와 있고 이미 지적됐던 부분을 뒤늦게 좀 보완하는 개념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급격한 성장세 대비해서 준비는 좀 부족한 상황이다. 뭐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수익 구조도 편중돼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굉장히 단일화된 구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 수수료의 대부분이 브로커리지, 그중에서도 해외 주식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대형사들이 가진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IB, 그리고 자산관리, 자문 같은 비브로커리지 영역은 거의 없는 수준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해외 거래량이 줄거나 시스템 이슈가 발생하면 실적과 신뢰 리스크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을 가장 큰 구조적인 약점으로 꼽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지금과 같은 단일 엔진 구조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인 안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해주고 계신데 재무 구조 역시 취약하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예. 재무 구조 역시도 좀 변동성이 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채 비율이 91%로 굉장히 큰 수준이고요. 예. 또 예수 부채, 기타 금융 부채가 분기마다 수천억 원에서 또 수조 원까지 급격히 늘었다가 줄었다가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누적 결손금이 1,271억 원에 달해서 아직 손익 체력도 단단히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또 하나는 자본 확충 방식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영업 기반 확장으로 자기 자본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대주주 증자 중심으로 자본이 보완되어 왔다라는 점도 구조적인 리스크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토스증권의 관계자는요, 예수부채는 고객 거래량에 따라 자연스럽게 변동되는 항목이며 모든 규제 비율을 준수하고 있다라고 설명은 들었습니다. 예, 부채 비율이 91%면 매우 높은 편인 것 같은데 네. 이 정도면은 이제 정부 부처에서 어떤 게 감시라든지 통제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에 또 토스증권 같은 경우에는 금감원에 또 지적을 받았다라는 예. 업계 이야기도 있습니다. 뭐 고위험의 파생 또 레버리지 마케팅 같은 경우도 너무 공격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토스증권의 사례를 좀 경향하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는데요. 토스증권이 해외 옵션 사전 화면에서 엔비디아가 5%가 오르면 옵션이 214%를 상승한다라는 문구를 그대로 노출을 했고요. 이게 수익률만 과도하게 부각했다라는 비판으로도 이어졌습니다. 토스증권은 아직 당국의 심의 단계까지는 아니지만 또 이 고객의 피드백을 반영해서 자발적으로 출시를 현재 연기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금감원이 최근에 공식적으로 고위험, 해외 파생 그리고 레버리지 상품을 부추기는 이벤트성 마케팅을 억제하라라고 직접 밝히며 사실상 이런 토스증권의 사례를 염두에 두고 간접 경고를 내린 것이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금감원이 나섰군요. 이 토스증권 내부 통제는 어떻게 평가받고 있나요? 내부 통제의 성숙도 역시도 아직 갈 길이 멀다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네, 리스크 한도 그리고 또 전산 SLA, 모델 검증 등 핵심 지표들이 공시 자료에는 공시가 되어 있지 않고요. 또 무형 자산 비중이 빠르게 늘면서 향후 상각 비용 부담도 커질 수 있다라는 우려가 또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플랫폼 기업의 특유의 성장 속도가 내부 통제 체계를 갖추는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전산 안정성과 소비자 보호 체계
체계를 함께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기자님 말씀을 들어보면 보완해야 할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은데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라고 보세요? 제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안 그래도 지금 워낙 그 데이터 해킹 문제가 가장 시급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예. 이런 부분에서 전산의 안정망을 확보하는 게 또 특히나 이 토스증권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증권사로 또 MZ 세대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예. 또 개인 투자자 중심으로 굴러가는 증권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가장 먼저 확실하게 자리 잡고 가야 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업계에서 꼽는 두 가지 뭐 중요한 부분도 있다고 하죠. 네, 하나는 속도 조절이고요. 아, 또 예. 하나는 기초 체력 강화를 예. 꼽고 있습니다. 토스 증권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센터 증설 그리고 미국의 브로커리지 인가, IT 투자 확대 등 이 다양한 방식들로 추진을 중인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업계에서는 이미 노출된 이런 취약성을 보완하는 것이 약간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형국이 아니냐 그렇죠. 이런 예.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토스증권의 진짜 경쟁사는 다른 증권사들이 아니라 스스로 만든 내부 리스크 구조다라는 평가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시장 점유율 확대보다는 좀 이런 안정성들을 확실하게 잡고 갖추고 가는 것이 더 시급하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도 큰 사고가 나기 전에 이런 문제점들이 드러난 게 오히려 다행일 수 있습니다. 스스로 내부 리스크 구조를 빨리 보완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본시장 정책부의 뉴스토마토 김주하 기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